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네, 서경의 산업부장이시죠? 허반석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부터 비가 참 많이 오던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는 또 비가 오면 안 되겠죠. 정말 그런 부분들 잘 고려를 해주셔서 오늘도 꿀팁들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통시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업종 리포트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 산업입니다. 전통 플러스 디지털, 거기다가 에너지까지라고 적혀 있는데, 지난주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 2천억 규모의 이 인프라가 미국 상원에 이어서 하원까지 통과했습니다. 장장 3개월 동안 지금 합의가 이루어져서 결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우리 시장에 또 어떤 영향 미칠지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네, 지난 주말, 이제 주말을 보내면서 미국에서 인프라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미 인프라 법안 투자와 수혜 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요. 그간 방송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꼽았던 것처럼 전통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이런 식으로 조금 구분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살펴볼 텐데요. 8월 17일 KDB 산업은행과 3월 18일 삼성증권, 4월 1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된 리포트를 가지고서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프라 예산안 상하원 모두 다 통과가 되었는데요. 상원은 일찌감치 통과가 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부터 취임하면서부터 이야기가 나왔죠. 더 나은 재건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좀 붙였는데요. 대규모 재정을 투입을 해서 미국의 노후화된 인프라를 개선하겠다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최초 이 인프라 법안이 발표될 때에는 1차 물적 인프라, 아메리칸 잡스 플랜이라는 제목을 좀 붙여보았고요. 그리고 2차 인적 인프라에서는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이라고 해서 인적 인프라, 물적 인프라와 인적 인프라 이 두 가지로 양분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도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죠. 최초 제시한 발표하는 1차로는 2조 2,500억 달러, 그리고 2차는 1조 7,300억 달러 규모의 말 그대로 총 4조 원 규모로 하면 우리 돈으로 4,4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 법안이었습니다. 미국을 일컬어 천조국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천조를 넘어서 4,400조 원이라는 예산안입니다. 말 그대로 천조국에 어울리는 규모였는데 야당 공화당도 심각한 노후화가 된 전통 인프라 재건에는 필요성에 모두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안들에 있어서는 재정 건전성이나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증세로 인한 이러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일 텐데 증세에 있어서는 기업 재무 부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너무 부담이 가중된다라는 이유로서 조금 예산을 축소하자라는 주장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전통 인프라의 노후화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있어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민주당, 공화당 모두 다 한 의견이 있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서야 하원까지 좀 통과가 된 모습입니다. 지난 시간을 보면 상원 통과까지 약 4개월이 걸렸고요. 상원 통과 이후에 또다시 3개월이 걸려서 이제 하원을 지난 주말 통과를 했습니다. 최초 법안의 발의부터 총 7개월여의 진통 끝에 상하원 모두가 통과가 되었고요.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되면 이제 발효가 되고 시행만 남아준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일부 미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중간 선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협상, 정치적인 딜이 지금까지 좀 오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방송을 통해서도 이것은 진행이 됩니다. 진행될 수 있고 앞으로 이 길을 갈 텐데 현 국면에서는
상원을 통과하고 3개월 이상 딜레이되고 있는 모습들은 정치적 합의의 문제지 시행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또 빠른 시행과 그리고 앞으로 남아 있었던 이 인적 인프라와 관련된 교육 인프라, 그린 인프라로 주목해 볼 수 있는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도 차주 또는 11월 안에는 통과가 강하게 전망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까지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전통 민주당 지지 기반이었던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도 12년 만에 패배를 하고 자리를 내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최근이었는데 이제 이 인프라 법안들의 통과를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금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집권 1차 지지율이 가장 낮은 대통령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꼽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자로서 상반기에 무성했던 인프라 투자 법안이 연말이 다 돼서 통과가 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 대통령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미국 대통령의 자리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집권 1차 지지율이 가장 낮은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리에 걸맞는 뭔가 대응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제 정치적인 협상에서 마무리가 되어 가니까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정치에 있어서 딜을 지금까지 못했던 것 정책 시행으로 뭔가 보여줄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제 패밀리스 플랜이라고 했던 2차 인적 인프라 관련해서는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성 예산안이 남아 있습니다. 함께 처리가 되나 싶었지만 하원 내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예산 재원 조달이나 의회 예산국에서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보이자 결국 표결은 불발되었습니다. 민주당 하원이 공화당보다 3석밖에 많지 않기 때문에 중도파 의원들의 의견들도 다 수렴을 해야 통과가 가능한 모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저녁에 델라웨어를 방문하려다가 그 계획을 철수하고 민주당 지도부와 다시 한번 이야기를 갖고 의견 조율을 하며 접점을 모색을 한 이후에 발표된 성명에서는 11월 15일 하원에서 이 인적 인프라라고 불리는 사회 복지성 예산안도 통과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던 만큼 이제 인프라 예산안의 통과에 대해서는 모두 다 조금 긍정의 방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 인프라 투자 법안이 시행이 눈앞에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그간 투자자의 시선으로 준비했던 것들에 있어서 하나하나 결실이 맺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월요일 장전 지금 이 순간입니다. 네, 인프라 투자 법안 현재의 방향성 그리고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집중하실 수 있게 어떤 부분에 저희가 포인트를 두고 이 인프라 법안 보면 좋을까요? 네, 미 공공인프라 노후화가 조금 문제가 있었죠. 지난 2007년 미네소타주 고속도로 다리 붕괴 사건도 있었고요. 13년 워싱턴주의 고속도로 다리 붕괴 사건 2건이 있었는데 모두 다 노후화된 교량 문제가 사고 원인으로 좀 짚어졌습니다. 미 대공황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50년도 60년도 때에 인프라 건설에 집중을 했을 뿐 그 이후에 그렇다 할 보수나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미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공화당 모두 다 친환경을 제외한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함께 이야기가 되었고 필요성이 인정된 부분이었죠. 미 토모카케에서도 2016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미국의 이러한 인프라 부족과 노후화 때문에 미 경제 손실이 4조 달러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인프라 및 사회보장 예산안 통과를 호소하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전 세계 최고를 자랑했던 미국이 현재 이런 모습이다. 예를 들자면 온라인 강의를 들으려고 인터넷 접속을 위해서 아이들이 맥도날드를 찾아가서 그 주차장에서 무선 인터넷을 끌어다가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미국이다라고 하면서 직접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 나왔던 워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미국이다. 젠장.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 라는 이야기들이 직접 이 인프라 법안의 호소를 자극하고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렇듯이 노후화된 인프라 법안에 있어서 투자는 굉장히 시급하고 다가왔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었죠. 온라인 강의를 들으려고 맥도날드 주차장에 가서 인터넷을 쓰고 있던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듯이 투자자로서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가? 결국 이러한 하나하나의 투자 규모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재건, 도로, 통신 등 낙후화된 인프라를 재건하고 친환경 자동차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리모델링 및 친환경 건축 사업까지도 진행을 하는데요. 대규모 예산을 집행해서 경제 재건을 하겠다라는 거죠. 뉴딜 정책도 마찬가지였죠. 예산을 투입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이 회복되고 경기도 같이 맞물려서 회복이 되면 덩달아서 탄소 절감 목표까지도 달성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미 인프라 투자 계획이 어떻게 우리가 투자자로서 집중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적 인프라, 전통 인프라와 디지털 인프라가 합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적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와 교육 인프라가 합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 인프라는 말 그대로 도로, 철도, 건설, 건축, 금속, 기계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금 조달에 따라서 금융업종도 마찬가지로 이 전통 인프라의 수혜가 전망됩니다. 운송 인프라를 본다면 전기차, 부품, 배터리 생산, 전기차 충전소, 스쿨버스를 전기차로 바꾸겠다, 대중교통들의 시스템 개선, 철도 현대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요. 상수도 교체와 이 물과 관련된 노후화된 상하수도 교체가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전역에 고속 광대역 통신, 인터넷 인프라죠. 그리고 노후화된 전력망을 현대화하겠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주택가, 병원, 학교, 돌봄 시스템은 결국 이 두 번째 인적 인프라죠. 에너지 인프라와 교육 인프라로 합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관련해서는 지금 이야기가 많은 반도체, 센서, 클라우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재정 투입과 그리고 탄소 중립까지, 일자리 창출까지 모두 다 해결을 해보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번 주 제가 구분을 해놓은 전통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한 조목 한 조목 따져보면서 투자자의 시선으로 어떤 부분에 우리가 계좌에 더욱더 유익이 될 수 있을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전 리포트 이번 주에도 어떤 기업들 살펴볼지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리포트 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